네, 안녕하세요. IM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맡고 있는 박윤철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좀 미국 증시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매크로적인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특히 이제 4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원인이 뭘까 했을 때, 근데 이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관세 등 좀 정책 관련해서 강경책을 계속 내세우면서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면, 최근에는 좀 국채금리나 이제 셀 USA 현상을 좀 주시하면서 약간 강경책보다는 좀 협상 기조로 좀 돌아선 게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단기 매크로 리스크가 빠른 그 단기간 내에 급락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트럼프 정부의 이런 협상 기조 전환이 글로벌 좀 매크로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주요 지수 전반이 이제 저점을 찍고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분간 이런 셀 USA 현상을 좀 주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책을 유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매크로 리스크는 한번 높아진 이후에 최근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 리스크가 일단 그 폭은 일단 살펴봐야겠지만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는 여전히 좀 변동성 국면에 있는 상황인 것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했을 때는 지금 관세 관련 협상이 좀 진전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단 과거에는 한 2%대 정도의 실효 관세율이 미국에 적용이 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일단 보편관세 10%를 포함해서 사실 관세 협상이 아무리 좀 우호적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10% 초중반 이상의 그 실효 관세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뭔가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예됐던 관세가 이제 하반기 들어 좀 본격화되기 이전에 좀 먼저 좀 사려는, 아니면 뭐 재고를 축적하려는 이런 수요들이 많이 땡겨온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전 대비해서 거의 5배 이상 수준으로 좀 관세가 높아질 예정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필라델피아 캐펙스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의 투자 지출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한 지수인데, 일단 보시다시피 연초부터 해서 급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가계 같은 경우도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을 보시면 이제 연초부터 해서 저축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도 지금 약간 재정 지출을 약간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가계 그리고 기업 모두 투자 지출을 줄이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는 결국 경제 자체가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가 약간 그 3대 주체인데, 이 주체들 모두가 좀 지출을 줄이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일단 경기 둔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 했을 때는 결국 좀 경기 둔화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좀 그렇게 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3년부터 24년까지 해서 사실 투자와 소비 사이클로 인해서 미국의 특히 모멘텀 기업들의 주식이 이제 주가 강세가 계속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이런 모멘텀 스타일의 좀 주가 약세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23년부터 24년까지 해서 이런 모멘텀 주식과는 반대로 좀 방어적인 스타일의 지수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가
지금 연초 들어서는 이 지수들의 이제 급등락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지금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존 모멘텀이 강했던 주식들보다는 뭔가 배당이나 아니면 저변동성, 로우볼 같은 좀 경기 방어적인 자산들의 아웃퍼폼이 좀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일단 매크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반등 시도가 계속 특히 이제 낙폭이 컸던 모멘텀 주식들 중심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 둔화를 고려했을 때는 이런 모멘텀 주식들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을 축소하고 좀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고 반대로 약간 방어적인 자산들의 좀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는 약간 시기로 좀 삼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장은 완화된 트럼프 행정부 정책 강도에 따라서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경기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는 일단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금리나 이전까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고려한 트레이딩 접근 혹은 이런 경기 방어적인 자산을 점차 좀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확대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우호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와치리스트 간단히 업데이트하고 말씀드리면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FSD나 로보택시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모멘텀들이 좀 하반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CEO의 이제 경영 복귀 좀 기대감 속에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여전히 좀 변동성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뭔가 투자, 지출에 좀 둔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인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단 편출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넷플릭스 사실 지난 이제 미국 인덱스 자료에서 추천을 드린 이후에 10% 중후반 넘게 좀 급등을 한 상황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일단 이런 OTT 관련 소비는 외부 활동보다 좀 가성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일단 광고 중심 저가 요금제를 통해서 약간 가입자 수를 또 끌어모으고 성장을 좀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식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자사주 매입도 대규모로 단행하고 있고요. 이미 1분기에 35억 달러, 이제 작년에 이제 절반이 넘는 수준의 금액을 이미 좀 매입한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EPS 상승도 계속 견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니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좀 관세 관련 협상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협상 대표 카드가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좀 LNG 수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특징적인 주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베리사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베리사인을 추천드린 이후에 어떻게 보면 S&P 500 지수 내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주식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4월 말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한 10% 넘게 급등하는 등 약간 양호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베리사인 같은 경우는 그 .com, .net 같은 도메인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런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기 방어적이고 상당히 그 EPS 같은 경우도 워낙 좀 가격 인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사주 매입도 계속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들이 주가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베리사인의 밸류에이션과 크게 연동이 되는 도메인 등록자 수의 반등이 크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신규 등록자 수는 계속해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 등록자 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좀 도메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좀 성장성으로도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그 외부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좀 더 가성비적인 활동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 실내 활동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도메인 수요도 반사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배당까지 신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결국 성장성, 이런 방어적인 성격, 재무, 건전성 여러모로 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 밸류에이션이 크게 급등한 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잠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표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기존 뷰랑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